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MK 연구실 이지윤입니다. 오늘은 예측 애널리틱스 수업에서 파이썬 두 번째 강의인 리니어 리그레션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진행하기 앞서서 간략히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지윤이고 현재 데이터 마이닝 품질 애널리틱스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4년차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 예측 애널리틱스 수업의 조교로도 활동을 하게 되어서 강의 보조, 그다음 실습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연구 분야는 다음과 같은데요. 저는 주로 해석이 가능한 딥러닝 구조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텐션 메커니즘이나 베이지안 뉴럴넷 구조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모델을 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선호하는 데이터의 타입으로는 실시간 장비에서 수집이 되는 센서 혹은 시그널 데이터와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들을 위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래 제 연락처를 기입을 해두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강의 혹은 실습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연락 주시면 최대한 빨리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실습에서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 설명과 예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설명은 선형 회계 모델을 구축해서 통계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두 번째 예측은 새로운 입력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미래의 반응 변수 값을 예측하고 그 예측 값이 잘 맞는지 혹은 틀린지에 대한 평가까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Y, 그다음 베타 X로 구성이 된 이 부분이 바로 선형 회귀 모델이죠. 선형 회귀 모델을 구축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렇게 주어진 X 변수와 Y 변수가 있을 때 이 베타 값을 코에피션트 파라미터라고 부르는데 그 코에피션트 값들을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데 각각의 이런 변수들이 어떠한 베타 값들의 이제 곱과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설명이 오늘의 목표라고 했는데 설명은 어떻게 하게 되느냐라고 하면 저희가 잘 구축한 선형회귀 모델을 통해서 이 각각의 베타 값들을 보이시는 것처럼 도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베타 값들이 갖는 의미는 예를 들어 인근 학교 수가 한 단위 바뀌었을 때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데 기여한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베타 값들이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에 기여를 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 또 이에 대한 p-밸류 값들을 통해서 각각의 베타 값, 더 나아가 이 x 변수들이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를 통계적으로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부수적으로 주어지게 되면 저희는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해당 데이터와 해당 모델에 대해. 그다음 이렇게 모델이 잘 구축이 되면 새로운 입력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제 미래의 반응 변수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측 값이 도출이 되면 예측 값을 토대로 실제 값과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과 예측으로 오늘 실습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모듈을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듈을 부를게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혹시 모듈이 없어서 해당 패키지가 없어서 에러가 나시는 분들은 지난 실습 강의에서 언급이 되었듯이 느낌표 pip 인스톨로 이제 필요한 패키지를 인스톨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를 불러와야겠죠? 저는 오늘 패키지에서 제공을 하는 데이터를 불러올 거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기 로드 보스턴이라는 걸 임포트를 했죠. 그래서 바로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데이터의 이름은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이고요. 1978년 보스턴 주택 가격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구조는 샘플의 개수는 506건, 그다음 변수의 개수는 14개로 구성이 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쭉 제가
예측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주택 가격과 이를 구성하는 X 변수들을 이렇게 기술을 해왔어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예측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설명 변수들로 구성이 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패키지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디스크립션도 함께 부수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립션을 출력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럼 이 데이터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 그 다음 링크들이 제공이 됩니다. 다음 데이터의 X변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그 다음 타겟값, Y값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주택 가격이 되겠죠. 가격이 이렇게 생긴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3개의 변수들의 이름을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 그 X 변수의 쉐입, 규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6개의 샘플이 있고 13개의 변수인 X로 Y를 예측하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분석에 좀 용이하도록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변환을 해줄게요. 데이터의 프레임 형태로 변환을 해주고 X를 출력을 해보고 다음 이렇게 뒤에 헤드가 붙으면 상위 5개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X 변수에 대해 간략히 확인해보고 Y 변수에 대해 간략히 확인을 해보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 다음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되니까 모델이 잘 구축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새로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하는 것이 유의미하기 때문에 이 테스트 셋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애를 잘 맞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의로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이렇게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테스트 사이즈는 저는 20%로 정의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20%에서 30% 그 사이 값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랜덤 스테이트 값은 이들을 나누는데 그 시드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데이터를 잘 나눠봤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준비가 됐으면 선형 회귀 모델을 구축을 해야겠죠. 오늘 저는 스태츠 모델즈에서 제공하는 OLS를 사용해서 선형 회귀 모델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변수들이 어떤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렇게 기술을 해놨어요. 혹시 다른 패키지를 쓰실 때에도 꼭 그 패키지 내용에 대해 검색을 해보셔서 이 위치가 알맞게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트레인 X 값에 저희 베타 제로 값이 될 그 변수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add constant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베타 제로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임의의 벡터 1로 구성이 된 벡터를 이제 컬럼에 추가해주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스턴트 값을 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델을 피팅하는 부분으로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이 코드 세 줄로 선형 회귀 모델이 구축이 되었어요. 그럼 구축이 되었을 때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선형 회귀 모델의 가정을 성립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서도 이제 배우셨을 텐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이제 장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률 오차의 정규성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이런 등분산성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먼저 확률 오차의 정규성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정규분포의 확률지 QQ플롯에 데이터들을 뿌려보았을 때 이 빨간색 실선을 잘 따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확률 오차의 정규성을 확인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저희가 등분산성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포를 또 도식화해봤을 때
어느 정도 일직선에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확률 오차의 등분산성을 확인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사용하는 데이터가 선형회귀 모델의 가정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저희의 목표를 이제 달성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오늘의 목적이 있다고 했죠. 목표가 있다고 했죠. 먼저 첫 번째로 설명, 통계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인데요. 대표적으로 세 개를 기입을 해왔어요. 결정계수, 그러니까 모델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계수, 혹은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파라미터 값이 이제 해석으로 활용이 될 수 있고, 이는 이제 x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y의 변화량을 의미를 하죠. 그다음 p-밸류 값들이 도출이 되게 되는데, 이로써 해당 회귀계수, 그건 변수가 얼마나 유의한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한 모델의 서머리 값을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다양한 통계량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언급한 이제 결정계수가 있고 수정 결정계수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여러 통계량 값들,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 값, 그 다음 표준 편차 에러 값, 그 다음 이렇게 검정 통계량 값, 구간 추정 값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리 값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는 이 데이터와 모델에 대해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머리 값들로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앞서 이런 서머리 값에서 베타 값에 대한 p-밸류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p-밸류 값을 토대로 저희가 어느 정도 해석을 하고 설명을 했다라고 하면 개선을 또 해야겠죠. 그 설명을 바탕으로 개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 p-밸류 값이 유난히 높았던 이 변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0.962, 그다음에 0.476이 보여지는 이 두 가지 변수는 상대적으로 이제 유의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변수를 제거하고 다시 모델을 구축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모델을 구축해 보면 성능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그러니까 개선이 직접적으로 되지 않더라도 이런 통계량 값들을 해석을 할 때 훨씬 더 유의미한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모델을 구축하고 스스로 설명해보고 그 다음에 개선을 하는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밸류 값이 높았던 두 가지의 변수를 제거하고 다시 모델을 구축해본 결과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설명을 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미래의 반응 변수 값을 잘 예측하는 그런 부분을 해봐야겠죠. 이 부분은 이제 트레인, 그러니까 학습에 사용된 값이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잘 예측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X축은 실제 값이고 Y축은 예측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직선을 따라야 정확히 예측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어느 정도 이 정답과 유사한 패턴으로 예측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레인 셋에 대해 어느 정성적으로 잘 되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 이렇게 테스트 셋에 대해서도 예측 결과를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 결과값들이 뽑아지면 수업 시간에 배웠던 여러 특도들을 활용을 해서 해당 모델의 성능을 이제 정량적인 지표로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평균 제곱 오차를 도출을 해보고, 그 다음에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 그 다음 민 앱솔루트 에러, 그 다음 민 앱솔루트 퍼센티지 에러를 이렇게 도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결정계수도 이렇게 쉽게
연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표가 필요한 이유는 나중에 이제 여러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배우신 후에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하실 때 어떤 모델이 좋은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모델이 더 좋았다를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사용이 되는 정량적인 지표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표들마다의 값을 산출해봤고 그다음 이제 최종적으로 한눈에 보기 위해서 정리를 해왔는데 트레이닝 셋에 대한 성능과 테스트 셋에 대한 성능을 이렇게 도출을 해왔습니다. 전반적으로 테스팅에 대한 성능이 낮은데 그런 게 뭔가 자연스러운 결과인 게 일반적으로 이제 트레이닝 셋은 학습에 사용이 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테스팅 데이터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닝 셋과 테스팅 셋에 대한 여러 평가 지표로 각각 값들을 산출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값은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보일 것인지에 대한 값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리니어 리그레션 실습을 어느 정도 진행을 했고 제가 하나 더 준비를 해온 게 오늘 진행한 패키지는 스탯 모델즈라는 패키지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에는 사이켄런이라는 패키지가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왜 스탯 모델즈를 사용을 했냐라고 하면 아까 서머리 값을 통해서 저희가 모델에 대한 설명을 쫙 출력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 통계량을 출력해주는 패키지가 사이클론보다는 스탯 모델즈가 훨씬 더 잘 제공을 하고 있어서 좀 이례적으로 리니어 리그레션 알고리즘은 해당 패키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마 추후 배우시는 알고리즘은 이렇게 사이클론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면 스탯 모델즈는 통계에 초점이 맞춰진 패키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이클론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패키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각각의 특징들이 있고 아무래도 좀 개발에 특화가 된 이런 데이터 분석에 특화가 된 부분은 이렇게 SK런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사용자나 어떤 개발이 되는 속도가 훨씬 빠른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성능의 차이가 있을까 싶어서 좀 성능의 차이를 비교해보기 위해 가지고 왔는데 뭐 결과적으로 스탯 모델즈에서 조출하는 테스팅 출력 값이나 이제 sklearn에서 출력하는 값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결과로는 거의 같고요. 아마 소수점 되게 길어지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안에서 내부적인 연산의 미비한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좀 사용하시다가 아마 이런 피팅하는 순서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sklearn은 사이클러는 이렇게 x 값이 먼저 들어가게 되는데 뭐 스탯 모델즈는 y 값이 먼저 들어가게 된다라던가 이런 패키지별 특징이 있으니까 추후에 사용하실 때에는 꼭 이 패키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간략한 디스크립션 확인하신 다음에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 메일 통해서 연락 주시면 회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